오늘의 미국 Weekly Review and Week Ahead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당연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탑 뉴스죠. 지금 세계의 그 핵탄두가 러시아가 6,850개, 미국이 6,450, 프랑스가 300개, 그리고 중국 270, 영국 215개, 파키스탄 130개에서 140개 사이로 보고 인도가 120에서 130, 이스라엘이 80개, 북한은 뭐 10개에서부터 60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몇 개인지 그 가운데서 얼만큼을 어떤 형태로 뭐 물론 핵탄두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핵시설이라든가 핵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다른 때의 회담과는 달라서 아웃라인만을 하고 이제부터 이제 뭐 하겠다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이 이 그 합의문이라고 하기에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번에 서로 그 도장 찍고 사인을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어그리먼트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 성명, 서로 그 마음을 담은 그런 그 커뮤니케로 미국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한국과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그 전혀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상관이냐, 완전하게 핵을 그 파기한다고 세 번째 문항에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CVID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말장난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회담하는 전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회담 당일에도 그 CVID를 계속 고집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집을 하고 이제 와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장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무리가 있고요. 물론 그 평화로 가는 길, 회담이 이제 끝났고 그 이후의 길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지만, 그것도 이제 그 마음가짐의 차이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최악을 대비를 하면서도 뭐든지 다 최선으로 가는 것을 꼼꼼하게 따지고 가느냐, 아니면 희망만을 너무 많이 그 말하고 희망을 담고 상대를 좋게만 해석을 하느냐. 좋게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CVID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은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북미 회담에서 자세히 나올 것이다라고 그쪽으로 미뤘는데, 이쪽에서는 뭐 더 나온 것이 없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해결이라기보다 좀 확인이 안 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서는 이 그 비핵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제재가 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 보도를 했고, 이 커뮤니케에는 담겨 있지가 않고, 그런데 이미 사실상 제재는 풀어졌다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에서도 설렁설렁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뭔가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봐가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믿는다던데, 믿는다고 본인이 계속 그 믿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최대한의 관계라고 하고 전화번호도 줬다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핫라인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김정은도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고 나도 김정은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미국이 일요일인 내일이 6월의 세 번째 날인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아서 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 하면은 그렇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중국이 뭐 그렇게 뭐 미국 눈치 보느라고 계속 압박을 하겠어요? 어차피 뭐 무역상의 거래는 90%가 중국인데 제재는 이미 풀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대단히 미국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봤죠. 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분명한 게 있다면 뭐 죽음과 세금 이외에는 다 불분명하다 했는데 가장 불분명한 것 가운 불분명 중에서도 으뜸의 불분명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긴 저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라던가 한국 사람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원함,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영리하고 지금까지 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의 위기까지도 잘 그 이끌어오고 있고 실제로 그 마키아벨리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권모술수의 굉장히 능한 독재자인 것은 분명하니까는요. 그래서 더욱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었다 했는데 가장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사전에 짧게 그 사진 찍는 그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뭐 별로 그 들을 만할 말이 없었어요. 짧게 얘기한 것이기도 했지만 두 사람 다 뭐 좋은 논의를 할 준비를 했다. 꼭 성공할 것이다. 대단히 성공을 할 것이다. 느낌도 좋다. 성공할 걸 믿는다. 늘 하는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쉬운 길이 아니었고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릇된 인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이 눈과 귀를 가렸는데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지금 30대 중반도 아직 되지 않은 김정은 자신이 이루어서 뭐 감개무량했겠죠.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 눈여겨봤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뭔가를 만들어낸 뭐 어쨌든 그런 그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는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 그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미국의 모든 진보, 보수, 언론, 진보, 보수, 정치인, 일반인들도 이제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 51% 정도는 지지를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30%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정말 오랜 적국인데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것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나라 정상이 도대체 이 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북한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것을 그 핵협상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파기를 할지, 물론 그 짧은 문서에 어떻게 다 담겠어요. 급하게 그 진행이 된 북미 회담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증서에 포기를 한다는 증거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는 읽을 수 없다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북미 회담에서 내놓은 마지막에 그 성명이 의미가 없다는 조셉 윤 씨의 얘기요. 대북 특사를 지낸 최근까지도 그것을 그 의미에서 찾아보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상징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회담장으로 가기 전에 캐나다의 G7에서 수십 년 동맹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곤란하게 하고 거의 뭐 배신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거기다가 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이 G7 정상들이 내쫓았던 러시아를 다시 데리고 와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가서는 뺨 다 착착착착착착 때리고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좋게 대우를 잘해줬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상을 깼잖아요. 이 G6 정상회담에 참여를 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그래 놓고는 북한보다 굉장히 강한 그런 그 합의였었거든요. 이란과.
98%의 우라늄을 밖으로 다 내왔으니까는요. 미국으로 내왔으니까 이제 그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빼고는 그것도 모자라고 하고는 다 깨버리고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남북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냉정한 현실을 인식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게 이제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꼼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하라는 그런 채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명문에 보면은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 이것이 이제 군사훈련 어느 형태까지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판문점 선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비핵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유해 를 이제 발굴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7,300구 정도를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하면서도 선거 캠페인 할 때 수천 명의 그 한국전에서 숨진 그 병사들의 부모가 본인에게 내 아이들의 유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수천 명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면 그 당시에 100살이 다 넘었어야지 됐어요. 이런 데서 김정은 위원장만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마음가짐이나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을 만한 지도자는 아닌 거죠. 이런 것도 항상 신경을 써야죠. 어떻게 본인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그게 53년도에 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군인이 18살이라서 숨졌다 하더라도 군인 자체가 100살이면 부모가 뭐 18살의 아이를 낳아도 98세 거의 100세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100세가 넘은 사람이 수천 명이 본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굉장히 그 가벼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금 칭찬하고 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양보만 하고 받은 것이 없다 했는데 설령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진중하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양보를 한 것인가 이것은 의심을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벼움과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그 노련한 전술 같은 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첨회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단한 그 뭔가 뒤에 있는 그런 흐름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밀어붙인 햇볕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놀아나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전에 국무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대변인을 한 아주 그 전문가, 군사 전문가 존 컬비 씨가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으로 간다면 만약에 지금 이 성명서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성명서의 순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미국은 항상 비핵화를 제일 앞에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외교 문서 작성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었던 의도대로라면 이게 넘버 원에 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좋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넘버 1, 2, 3를 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원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미국의 형태대로 성명이 작성이 됐다면 넘버 원에 비핵화가 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나 그 좋은 발언을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는 팍스뉴스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고 그 답이 잘 안 나와요. 좋은 성품이다, 퍼니가이다, 대단한 협상가, 강한 지도자, 뭐 현명하고 똑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국민도 사랑하는 사람, 누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26살의 정권을 물려받아서 그렇게까지 일을 해올 수 있겠는가. 터프한 환경 아니냐. 그야말로 칭찬 일색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싱가포르에서 하루 전날 도착해서 북한 텔레비전을 많이 봤대요. 봤는데 리춘희 아나운서는 미국에 와서 하도 그 김정은을 찬양하니까 미국에 와서 방송했으면 좋겠다. 나를 찬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김정은에게만 집중을 하는데 마이 피플도 내가 말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팍스와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팍스에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아침에 그냥 그 소프트한 프로그램이긴 해요. 시사를 많이 다루지만 팍스 앤 프렌즈의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앵커 같았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열렬히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그냥 그 대통령만 쳐다볼 수가 있겠는가. 그건 독재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팍스에 이 그 인터뷰를 하는 그 팍스의 진행자는 물어보지 않았고 나중에 다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I'm kidding. 나 농담한 거야. 넌 농담도 못 알아들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북한의 독재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재도 강하다고 표현을 하고 필리핀에서 사람을 살해를 해도 그 대통령이 터프하고 스트롱한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에 관한 이런 것은 사람들이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훌륭하게 칭찬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역겨워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Stopping the War Gam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 문제도 이제 의논들을 하겠죠. 용어 사용한 것도 미국에선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War Game이라는 게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고 용어고 미국에서는 군사훈련, Military Exerci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도발적인 행위다. provocative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바로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것은 기자회견 때보다 어제 백악관에선 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때는 도발적이다와 코스트, 비용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도발적이라는 것이 북한이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옆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랬더니 어제는 비용 얘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나는 후보 때부터 이 비용 싫다고 했다. 괌에서 전투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가는데 6시간 반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전략적 핵무기 가야지 되고 하면 비용 많이 들겠죠.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 돈은 써야지 되는 돈이다. 한미 동맹 자체가 군사 동맹으로 바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위치 또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써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안 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동맹국인 한국에도 알리지 않고 국방부에도 안 알린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은요. 안 알리고 본인이 얘기를 해버린 것. 과감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경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핵 문제와 연관된 것인데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하지만 배신이든 아니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필요하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 대화가 지속될 때까지 중단하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시리어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을 이제 정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에게 당신은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진행이 돼야지 되는데 방송을 진행이 돼야지 되는 쪽으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서류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저는 남북한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 같으면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느 나라와의 전쟁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송을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쟁은 아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아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하는 것 아니다. 이런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저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방송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진보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북한과 협상을 양보를 하더라도 해야지 된다 하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저 그렇게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할 것을 기대를 하고 들으신다면 저에게 날마다 욕하실 것이고 방송 들으시면서 화나실 겁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또 요즘에 왜 반공주의자가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공주의자인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한 그 희망이 너무 가득 찬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서 가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제가 많은 마음이 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방송이 일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 하고 합니까? 그건 방송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나 액티비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방송을 할 때 사실을 가장 사실에 맞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에 맞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제 여론이 움직이고 판단을 하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같은 여론까지 참작을 해서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 액티비스트가 일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처음에 이 그 팩트 자체에서부터 보도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뭐를 입혀서 방송을 하면은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돼요. 방송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까지나 저는 미국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왜 문재인식으로 방송을 안 해? 왜 이거 트럼프식으로 방송을 안 해? 저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방송하지 않으니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팩트를 방송하는 게 양쪽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 공평한 거고요.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저쪽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언론은 언론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액티비스트나 오피니언 리더나 지도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할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고유 업무에 앞으로도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자체는 누구나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아니고요. 세계에서도 방법은 좀 그렇기는 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캔이라는 국제 핵무기를 없애는 그 기구를 이끄는 베아트리체 핀이라는 분이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문을 썼죠. 이 아이캔이 지난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룹입니다. 한국도 북한도 다 핵을 포기를 해야지 된다. 핵을 포기해야지 된다는 그런 그룹이니까요. 북한의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안 해야지 된다. 이건 양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한반도에도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같은 것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큰 훈련을 할 때는 핵전쟁을 가설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도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이런 것은 안 해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권을 말 안 한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인권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서 평화협정까지 갈 때 미국 의회의 인준을 받을 때 미국 의원들이 인권을 그렇게 무시한 그런 국가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이룬다고 할 때 비준 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은 어떻게 하든지 좀 이것이 문제가 수정이 돼야지 되는데
돼.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인권 그 자체로 순수하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뭐 점차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그 처리가 돼야지 되겠죠. 거수경례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뭐 해프닝 정도로 가고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는 적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통수권자가 북한의 그 적국의 장성 별세계인 그 노광철 인민무력상에게 먼저 인민무력상이 거수경례를 했었을 때 거수경례를 받은 것 이 자체는 그다지 그 바람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팍스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저널리스트들은 다루기가 조금 걸끄러운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래는 거수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군인들에게도 받기만 해요.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그 답례를 하기 시작해서 답례를 하는데 외국의 그 군인들이 그 인사를 했었을 때 답례를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머리를 끄덕이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적국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냥 그 엉겹결에 그런 건지 그 사진을 보면 비디오를 보면 좀 엉겹결에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쪽에서 거수경례를 하니까 거수경례로 답례를 하고 저쪽에서 거수경례를 먼저 했으니까 손이 먼저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악수까지 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프닝인지 아니면 북한에서는 이 인민무력상이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군사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4분짜리 비디오, 헐리우드식의 비디오도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유치하거든요. 유치하고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나라와 김정은 위원장이 운동 공명체다. 그리고 같이 영웅처럼 이런 아주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오죽하면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련되게 아주 풍자적으로 다시 만들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투자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할 때도 뭐 이제 그 플로리다도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콘도미니엄 팔 때 그 이방카 옷 예쁘게 입히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비디오 촬영하고 그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투자가 부동산 개발업자 친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비치가의 원산에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해줄 수도 있어 하는 것을 회담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실제로 이제 그 거수경례를 그 붙일 때도 북한의 인민무력상이 북한은 군이 경제적인 것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군이 동원이 돼야지 원산 개발도 빨리 하고 이게 노동력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군인들이 거기에 그 경제적으로 이권에 많이 개입이 돼 있잖아요. 장성택 같은 경우도 그 중국과 여러 가지 뭐 얘기, 이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것은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완전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을 뜯어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유튜브에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디오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다. 이게 누가 만들었다기보다 내용이 조금 아무튼 좀 이상하긴 했어요. 데스티니 스튜디오라고 딱 크레딧 올라가면서 나오는데 미국에서 데스티니 운명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스튜디오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이 그 대표가 뭐 여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안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럼 왜 미국 대통령은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국가 그 안보위원회 NSC 내셔널 그 시큐리티 커미티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만들었다고 안 하고 데스티니 스튜디오라고 마치 영화사가 만든 것처럼 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북한의 자료는 누가 줬을까? 북한에서 줬을 리는 없잖아요. 북한에서 이거 만들려고 줬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CIA가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가 숨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 바로 김정은의 사진 한 장도 못 찾았던 곳이 미국의 CIA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김정은을 정말로 비밀리에 감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보가 그만큼 없는데 4분짜리 비디오에 보면 북한에 관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누가 줬는지 저는 너무 아직까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한국에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좋은 또 그 더불어민주당이 큰 승리를 한 것이다. 여기까지 미국 언론들이 다 그 보도를 한 주일이었습니다.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요. 이번 주에 큰 게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FBI가 나를 그 내가 선거 유세를 할 때부터 방해를 했었어 하고는 연방 법무부를 시켜서 조사를 한 것이 15개월도 넘게 조사를 한 것이 500페이지짜리로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제임스 코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를 한 FBI 전 국장을 포함해서 여러 명 특히 이제 5명의 포커스가 됐는데 그 5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그 가운데 2명은 그 FBI 변호사를 포함해서 남녀는 연애를 하면서 텍스트에서 이 트럼프를 떨어뜨려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어 떨어뜨릴 거야 이런 텍스트도 주고받기는 했지만 그런 감정이 있었어도 이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에 관한 조사였거든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할 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주고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남녀 연인 사이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만 욕한 것도 아니에요.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 뭐 다른 후보들도 다 그 욕을 했었고 또 하나는 FBI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이긴 하지만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를 할 때 수사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은 있는 겁니다. 저도 가능한 한 이제 미국의 팩트를 균형을 맞춘다고 하지만 호불호가 있는 것이고 호불호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과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 인간성과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구분을 해서 봐야지 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 잡의 그 태도잖아요. 연방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연방 FBI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의 어떤 그 정책 같은 것이 싫다고 해서 회사에 나쁘게 일을 합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법무부에서 그런 그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것 자체도 이것도 봐야지 돼요. 그 제임스 코미가 연방 수사국장이 수사를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을 왜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 이메일을 썼는가. 이 충분히 너무나 부주의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거하기 열흘 전인가 다시 조사를 해야지 되겠다 하고는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 미리 조사를 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그 공화당 성향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리 했으면 만약에 미리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건 힐러리 클린턴이 원했는지도 모르죠. 2번 한다고 했으면 미리 해서 그렇게 해서 다 클리어가 됐어야지 왜 선거하기 약 일주일 전에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전부터 그렇게 트럼프를 미워했다면 그때 이미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왜 발표를 해서 트럼프를 그냥 선거에서 도중하차하게 하지 왜 안 했는가? 이게 제임스 코미가 FBI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그 참작이 되는 게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FBI가 너무 봐줬기 때문에 됐다 해서 그
FBI가 욕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될 것 같으니까 일주일 전에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았으면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힐러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FBI가 저런다 해서 못했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코미는 FBI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500페이지 조사에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션 해니티는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도 뭐라고 하지만 이것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 관한 조사였어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조사가 아니었는데 루돌프 줄리아니는 러시아 그 스캔들을 조사하는 제임스 멀러 특별검사도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는 힐러리의 이메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나포트가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스캔들에 뭐 여러 가지 돈 세탁, 뭐 외국 에이전트로 개입하지도 않고 일하고 탈세하고 음모를 꾸미고 한 등등의 혐의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참모로서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그런 기소 이유는 없어요. 분명히 그 기소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소된 거의 대부분의 일이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친구들,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호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사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뒤에서 뭐 지금 우리 선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 보고해 줄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러시아 사람들과 오고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증인들을 자기에 유리하게 증언을 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로 보석금 신청이 기각되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오랜 변호사면서 집사였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은 변호사 두지 않고 아마 그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를 할 것 같은데, 마이클 코엔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여자 문제부터 모든 문제를 다 처리를 해줘서, 오죽하면 픽서라고, 고치는 사람, 픽서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픽서가 특별검사와 협조를 하면 대통령이 아주 마음적으로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푸틴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푸틴이 그 당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특별검사에게 협조한다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번 주에 선거가 몇 군데에서 있었는데, 이 선거를 보는 눈도 미국에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그 중간 선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북미 회담이 어떻게 계속 이어가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선거에서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의 선거에서 마크 샌폴드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갔는데, 이 사람 전에 주지사도 지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날 이 사람 떨어져야 된다라고 트윗해서 실제로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같은 뉴스를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2009년도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여성과 브라질인가요? 그 남미에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는 이제 밀월 여행을 간 겁니다. 그게 드러나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컴백을 했어요. 그게 2009년도였는데 2016년도에 컴백을 해서 22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에 졌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당선되면 안 된다 하고 정치 거의 신인인 사람을 지지하면서 떨어뜨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 사람이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봐라, 트럼프 대통령 힘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많은 중도적인 그 공화당 사람들은 3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아마 미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치인 정도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경원이래요. 자유민주당 그럼 여자로 할까요? 박영선 의원 정도. 박영선 의원이 그 선거에 나가는데 현직인데 그 선거 전날 트위터에 박영선 떨어져야지 돼. 뭐 다른 사람이 나가야 돼. 예비선거니까요. 미국은 다른 사람이 나가야지 돼 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의원을 현 대통령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 사람 떨어뜨려야지 돼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크 샌포드 의원은 그런 것을 비난을 하고, 상당수의 정치 전문가들이 이것도 뭐 새로운 전통이다,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방카 부부가 적어도 지난해에 백악관에서 일한 돈이 아니라 8,2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리고 뭐 다 백악관에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었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재단이 8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 미국에서 어떤 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면 돈을 대는 건데, 본인들은 돈을 대지 않고 여기저기서 돈을 가지고 와서 뭐 정치 자금으로도 좀 쓰고 뭐 하고 돈 내고 뭐 사적으로도 쓰고 은행 금고처럼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의 검찰이 이제 고소를 했고, 이 검찰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10년 동안 이 같은 재단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벌금도 물리게 하고, 3명의 자녀들도 전부 그 이사로 있거든요. 이사 그 회의도 안 해요. 회의도 안 하고 돈을 은행 어카운트처럼 썼다는 얘기거든요. 남에게 받아서 이것으로 또 어디 본인이 기부한다고 하고는 이 돈으로 기부를 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 이런 정도로 워낙에 그 북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번 주 그 위클리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위크 어헤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위클리 에디션 이 정도로 할까 싶은데요. 지금 중국이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과 똑같이 우리도 미국이 이미 무역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다. 어제 그 상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 정도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9개 상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농업과 자동차 상품이 되겠죠. 글쎄요, 이게 북미 회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 이게 조금 쳐다봐야지 될 그런 문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민에 관해서 이번 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그 토롤런스라고 해서 국경을 이렇게 그 난민 신청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올 때 부모와 어린 아이를 떼놓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몇 주일 동안, 6주일 동안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2,000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정도 일은 생리별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국 사람들 유난히 인권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뭐 일을 안 해줘서 그렇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 민주당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것. 민주당 시대의 법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고, 미국 법에 어린아이들과 부모를 떼놓아라 하는 이런 잔혹한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이 있다면 오늘날까지 미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말을 좀 살짝 또 바꿔요. 그 민주당이 잘 협조를 안 해줘서 국경 수비안 같은 것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공화 민주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왜 포괄적인 이민안을 통과시키지 못합니까? 공화당이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주는 것. 다음 주에 일단 뭐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두 개 안, 하나는 국경안, 하나는 이제 그 다카에 관한 그런 안이라고 하니까 이 안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대변인에게 세라, 당신 어린아이들 키우고 있잖아. 엄마 맞아? 어떻게 여기에 공감, 엠패티가 안 느껴져? 이렇게 기자가 소리치니까 세라 허커비가 너 지금 TV 타임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알아. 그 장면 정말 아주 오싹했어요. 대단해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제가 화면에서 계속 봤기 때문에 그 기자 자기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참고 그때는 기자다 뭐다를 다 내려놓고 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너랑 나랑 인간적으로 해보자. 너 어린아이 엄마 젖 먹고 있는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놓고 그 엄마가 안 돼 하고 아이를 어린 아이를 엄마 젖 먹는 아이가 아기겠어요. 그 아이 가려고 하니까 뒤로 수갑을 탁 채워버리는 거. 너 엄마 맞아? 이렇게 그 기자가 한 거지 TV에 많이 나오려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에 저는 이 문제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과 아무 감정이 없는데 스캇 프로트라는 이 환경청 장관이 어떻게 아직도 환경청 장관일 수 있는지 제가 오늘의 미국을 오래 진행하면서 이게 의문이에요. 이제 보니까 로즈볼 티켓도 달라고 하고 버지니아 정치인에게 자신의 딸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보내달라고 하고 또 딸을 백악관 인턴하도록 스텝에게 시키고 또 뭐 스텝에게 기부자에게 가서 내 와이프 잡 좀 주라고 하고 드라이 클리닝 시키고 호텔에 뭐 로션 같은 거 가지고 오게 하고 개인 세큐리티 가드를요. 그리고는 뭐 비행기 뭐 굉장히 비싸게 주고 타고 다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는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뭔가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 타임라인은 아직 타임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 사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다른 스케줄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이 성명서에 핵을 하겠다는 의지를 안 담았다는 것도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렇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이것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케미스트리가 맞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많은 리용호라든가 외무상이라든가 등등 김영철, 김여정 또 노광철 군복을 입고도 하는 것을 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해요. 충성! 죽을 때까지 충성! 당신에게 내가 총알바지 하겠어! 이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안 가려고 하다가 우리 대단한 군사 퍼레이드 하거든 하니까 갔고 그 군사 퍼레이드 보고 와서 근사했어. 우리도 군사 퍼레이드 해야 돼. 하고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저 아나운서 우리 박스가 나한테 잘해주지만 오면 더 잘해줄 것 같아. 미국에 와서 일하면 좋겠어. 저 국민들이 김정은이 손 한번 흔들어 주니까 자지러지네. 마이 피플들도 저랬으면 좋겠어. 하니까 진짜로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탕 발림으로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한 전략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나 진정성이 없는 전략 전술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특히 이제 북한과의 게임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주에도 대통령이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거짓말하는 것은 싫어해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저도 거짓말을 하니까 남을 정죄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 짧은 한 20분 정도 기자회견 하는 데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든지 셀 수도 없어요. 제가 한 5개 정도 세다가 말았는데, 폴 매나포트 본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금 어제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 아무것도 캠페인에서 한 일 없어. 그리고 아예 날짜까지 박습니다. 39일인가밖에 일 안 했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이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폴 매나포트가 2016년 3월 달부터 본인의 거기서 일하기 시작해서, 알기는 그 전에 알았고요. 5월 달에는 캠페인 의장이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코리 그 랜도우스키라는 사람과 아주 경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여자 기자 그 브레이트바트 기자 뭐 밀치고 해서 등등 이제 쫓겨나서 그때부터 컨트롤하게 됐고, 8월 19일에 사임을 했는데 그것도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서 사임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받고 일해준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임을 했으면 3월부터 8월 19일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150일 하고 49일은 3배입니다. 3배. 그런데 그 사람 나랑 아무 관계 없어. 49일밖에 일도 안 했고 별로 중요한 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바마가 크림반도를 그야말로 내준 것과 오바마가 왜 크림반도를 그 러시아에 내줘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주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했던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푸틴의 측근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위를 주동을 하고 뭐 이런저런 반정부 뭐 등등 뭐 친정부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갖고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오바마가 거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취임 선서하기 전부터도 우리 그 제재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는가. 그리고 북한과도 얼마나 그동안 그 말의 그 싸움 같은 것을 많이 그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바마가 나에게 가장 이게 위험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내가 정권에 딱 들어올 때 북한과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였다. 그런데 지금 돌아봐라. 얼마나 전쟁이 없어졌네.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얼핏 들으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이것도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톤 터치를 할 때 그 당시에 전략적인 인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위기는 6개월 전이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왜냐하면 오바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일을 안 하고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북한을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겠다고 하고 뭐 락켓맨 내 버튼이 더 커져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노망난 늙은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리고 나서 지난해에 9월 달에 우리 수소폭탄까지 다 개발을 했어. 하도 그 긴장되게 하니까 뭐 북한이 속도도 더 많이 냈고요 해서 그 긴장이 최고로 북한과의 전쟁 위험성이 높았을 때는 6개월 전이지 오바마가 물러날 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북한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지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나 싫어하시는 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그리고 이제 말을 자주 바꾸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김정은과의 거래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북한과의 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북한도 다녀왔었고 북한에 관한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말할 때 누가 제대로 말하네? 누가 좀 많이 알고 있네? 저 사람은 지금 루키네. 그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제가 북한을 취재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왜 강혜신이 북한에 가까운 발언을 해? 왜 강혜신이 북한에 먼 발언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굉장히 그 가볍게 뭐 한미합동훈련도 이런다 돈 많이 들어 뭐 이러고 이랬다가 또 이런 사람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좋은 이 상징적인 분위기가 끝까지 좋게 가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주의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일 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접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